4월 30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셀트리온 쪽으로 수급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실적에 대한 방향성, 즉 제약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넘어올 확률이 무척 높다. 큰 방향성과 흐름 쪽에서 성장해 나간다. 고로 제약 바이오로 기다릴 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다. 그리고 돈을 쏠 명분이 있겠죠. 첫 번째, 수급을 좀 보시죠. 2022년 4월 30일부터 2023년 4월 30일 1년치의 수급입니다. 무려 개인이 612만 주를 매도했어요. 612만 주. 외국인은 140만 주를 매집했습니다. 기관은 360만 주 가까이 매집했어요. 개인계 창구, 외국계 창구, 기관계 창구로 저는 보이고 있거든요. 이 360만 주 물량 중에서 연계금이 무려 217만 5천 주를 매집했어요. 1년 동안 미친 듯이 매집을 했습니다. 바닥권에서. 개인의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리고 주가는 바닥에 있다. 다가오는 모멘텀과 대형 이벤트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2차 전지는 한타임 쉴 구간에 들어와 있다. 물론 얘는 고점 돌파가 당연히 나옵니다. 그 동안에 제약 바이오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제가 언급드렸죠? 플랫폼 업체,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이 세 가지 섹터는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계속 한국 증시를 이끌어 나갈 겁니다. 중후장대 산업 속에서.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실적으로 가볼까요? 수급에 대한 흐름은 바닥권에서 이미 선수들끼리 열심히 모아갔다. 자, 그 다음 실적.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이에요. 자, 2020년에 셀트리온의 실적 1조 8천억, 2022년도에 2021년 대비해서 매출액 객파가 조금 늘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지만 1조 9천억에서 2조 2천억. 다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쪼그라들었어요. 7천억, 7,400억에서 6,400억대로. 당기순이익은 5천억, 6천억에서 5,400억대로 쪼그라들었죠. 찔끔. 이유가 있었죠? 투자에 대한 확장, 일회성 비용, 자, 단가 인하, 여러 이슈가 있었죠. 이 이슈가 끝나고 이제 매출 캐파와 수익성을 확보하고 2023년 다시 확장합니다. 자, 그래서 2023년 매출액을 잡은 게 뭐냐면 12년도에 바로 추정치입니다. 2조 5,500억이에요. 영업이익은 8천억, 당기순이익은 6천억으로 나왔죠. 자, 매출액 캐파가 연결 기준 2조 8천억에서 3조 기반이에요.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이죠. 2023년도 여기에 유플라이마의 PBM사에 등재되는 속도에 따라서 캐파가 결정되겠죠. 영업이익은 8천억, 1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기준점이겠죠. 순이익도 성장을 하겠죠. 이 말은 뭘 뜻하죠? 숫자가 증가하면 공매도 할애비가 와도 못 막습니다. 다만 숫자가 정체가 됐고 그리고 2022년도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찔끔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주가는 바닥권에 있죠. 자, 다시 한번 숫자를 증명해내게 되면 그리고 다가오는 3, 4병과 대형 이벤트가 줄줄이 따라온다면 수급은 여기로 쏘지 않을까요? 당연히 첫 번째는 실적으로 증명을 해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셀트리온의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죠. 수출 실적입니다. 허즈마, 투룩시마, 램시마, SC, 램시마 여기에 베그젤마 그리고 유플라이마가 추가가 되었죠. 램시마 SC가 또한 미국에서 신약으로 허가를 받죠. 자, 어쨌든 추가된 건 이렇게 있어요. 베그젤마는 미국에서 직판을 처음 하는 제품이죠. 유플라이마는 올해 5월에 허가받고 7월에 출시합니다. 이거 하나만 갖고도 대한민국 시장과 비교될 만한, 물론 대한민국 시장보단 작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시장이 열린다는 거죠. 실적에 대한 성장하면 수출이 성장하면 주가도 폭등합니다. 실적이 꺾이면 주가도 폭락해요. 실적이 올라갔다가 여기서 정체가 됐었죠. 그리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매출의 캐파 대비해서 찔끔 줄었습니다. 다시 한번 숫자로 증명하게 되면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자, 그러면 차트에 답안이 나와 있어요, 지금. 자, 그 전에 대차장고도 949만 주, 3,200만 주에서 큰 그림에서 3분의 1 토막 이상 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차장고 말고 공매도 누적장고 또한 214만 주,
자, 190만 주에서 20만 주 가까이 늘어나 있어요. 최저점 대비해서. 1200만 주에서 6분의 1 토막. 대차장고는 3분의 1 토막 이상 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시죠. 그러면 차트가 어떠한 그림을 보이고 있는지. 제가 맨날 보여드렸기에 여러분들은 다 외우고 계시죠. 월봉 기준으로 양봉을 찍었지만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다시 월봉을 양봉으로 가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주가가 바닥권에 있어요. 성장, 수출 실적 성장, 꺾이고 성장, 실적에 대한 정체, 그리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찔끔 줄어서 바로 꺾어버렸습니다. 기업 가치와 그리고 모멘텀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 실적과 함께 기업 가치로 증명해내면 자금을 안 쏠까요? 이들이 충분히 2023년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해볼 만하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주 2년째 물려있어. 셀트리온은 물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미들 이젠 웃을까? 진짜 개미들이 셀트리온에 많지 않아요. 진짜 주주들. 물론 정말 오래된 진성 주주분들은 많이 계시죠.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죠. 다만 최근에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주주분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욕하고 떠났죠.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도 지금까지 남아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자,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보고 결과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개미들 이젠 웃을까? 하반기 장밋빛 전망. 한국거래소 헬스케어 지수 추이 꺾여 있죠. 꺾여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도 꺾여 있고요. 삼성전자도 꺾였죠. 2차 전지만 달려나갔어요. 그 외에 다른 업종에 있는 일부 섹터는 올랐죠. 이제는 자금줄이 올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기간 순매수 1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포함됐어요. 주간입니다. 주간에 좀 기었죠. 삼형제가 그동안의 기간은 단기적으로도 들어왔다. 독보적 ADC 강자 셀트리온, 롯데가 피노바이오와 손잡은 까닭. 끊임없이 ADC 분야에는 오래전부터 투자가 되었었죠. 국내 ADC 최강자는 명실상부하게 레고캠입니다. L5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 수출하는 건 레고캠밖에 없어요. 그리고 셀트리온과 익스다와 레고캠은 삼각 로맨스. 여기에 피노바이오가 함께 손을 잡은 거죠. 요 결과물이 2024년도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며칠 있으면 연준의 FOMC가 다가옵니다. 0.25% 인상이냐 동결이냐 이에 따라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얘는 지나갔다. 이유는 중단 발표가 중요해요. 그동안 억눌렸다가 기술적 반등 나왔다가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시장이. 자, 시장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해요. 여기에 우크라이나 합의가 중요하겠죠. 이미 중국은 코로나로 봉쇄되었던 게 다 풀렸습니다. 민항기와 항공기가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제 명동에도 좀 사람이 붐비고 있죠. 중요했던 건 요게 중단 발표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합의를 공식적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5월 FOMC 고용보고서를 주목한다. 변동성이 클 것 하면서 하고 있지만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시장 안정 기반 위에 우리가 제약바이오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 그리고 실적 그 부분은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날 이렇게 갈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보죠. 월봉 기준으로는 양봉을 찍었지만 윗꼬리를 달았어요. 요 물량 소화하고 다시 갈 날을 기다려보시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